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건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여자대학교 중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입결 파일을 따로 제공해주고 있지 않고 입학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난 입결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의 콘텐츠에서 이 팀장이 직접 이화여자대학교의 입결을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입결을 분석하며 말씀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이미 말씀해드렸지만 202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입시에서의 가장 큰 변화사항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일괄합산 전형에서 단계형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지원한 모든 인원이 면접에 응시했다면 올해부터는 1단계 5배수를 통과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면접고사가 시행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 전 면접을 실시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실제로 진학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해당 전형에 지원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는 첨단학과 인원이 증원 및 신설되고 화학생명분자과학부가 화학나노과학과와 생명과학과로 분리된 것 외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과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간 차이점은 없습니다.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전자전기공학 전공은 정원이 30명 늘어났고 인공지능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통합되면서 정원이 33명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학부 모집을 실시하고 세부 전공이 있는 모집 단위의 경우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을 볼 때 특별히 어떤 전공에 더 관심이 있고 진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자 하는지 어필하는 것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 푸른색은 당해 연도에 분할 모집 혹은 통합 모집을 했던 모집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인공지능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통합되었고 화학생명분자과학부가 화학나노과학과와 생명과학과로 분리되어서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나 2024학년도 대비 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첨단 분야 학과 인원 증원에 따른 영향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 해당 학과를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서 컴퓨터공학과나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와 같은 공과대학 모집 단위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으니 공과대학을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예과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5명이나 늘어났고 반대로 약학부, 약학전공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명 줄어들었습니다. 또 철학과 도거동문학과, 물리학과처럼 다소 마이너한 전공들의 경우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만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 면접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 성적을 맞춰서 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만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모집 단위의 경우 다른 학과를 쓰려다 틀었다는 느낌보다 해당 학과에 대해 열심히 준비했고 실제로 열정이 있다는 것이 서류에서 드러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화여자대학교는 콘텐츠를 시작하면서도 말씀해드렸다시피 따로 지난해의 입결을 파일을 통해 공지해주고 있지는 않아서 2025학년도 입학 설명회 영상에서 입결을 발췌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기준으로 성적 산출 기준은 따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수 단위도 적용하는데 지난 시간 분석했던 건국대학교처럼 과목 등급을 단순히 평균 낸 데이터인지 이수 단위를 적용한 데이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니 입결 자료를 참고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 및 지원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입니다. 원서 접수를 한 학생들이 내신은 최대 4.71등급까지 있으며 그중 면접에 실제로 응시한 학생이 내신은 4.54등급도 있습니다. 일단 전형 구성상 지원자들에게 모두 면접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학생들도 당연히 면접을 볼 텐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4등급 때 학생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사실 내신이 너무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면접 질문이라기에도 살짝 민망할 수준이 매우 기초적이고 평이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기도 했습니다. 소장님께 전해들은 결과 이러한 학생들은 주로 건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명목상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 또는 사실은 합부를 면접으로 갈린다 등의 창의적인 설명을 학교나 학원에서 듣고 설득을 당해서 무차별적으로 지원한 경우라고 합니다. 물론 지원자들이 내신 분포 중 4등급 대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느니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 확률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자는 의도로 전형 방식을 단계형 전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주요
주요 대학이 전형 중 교과 면접 전형은 모두 단계형 전형에 해당하며 2025학년도부로 혹시 모를 펑크를 노리고 해당 전형에 지원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천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각 학교에서 20명의 인원까지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3 재적 여학생 수의 5% 이내에 최대 10명까지로 추천 인원을 제한해두며 어느 정도 선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1단계에서 5배수의 인원만을 선별하기 때문에 추천 인원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콘텐츠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는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가 아직 미공개 상태인지라 관련 데이터는 비워두었습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초등교육과 중 여학생들에게 선호도 측면에서 손꼽히는 만큼 초등교육과의 입결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고 여학생들이 화학생명 관련 모집 단위를 선호하는 만큼 화학나노과학과 및 생명과학과로 분리될 화학생명분자과학부의 입결 역시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학교육과 등 각종 사범대학 전공도 입결이 높고요. 최대 인기 모집 단위라고도 볼 수 있는 의예과 약학부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과 80% 면접 20% 시절 이든 올해 1단계는 교과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로 평가하는 시절이든 항상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의 영향력에 대해 질문해 주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교과 등급 1배수 학생들이 내신 성적과 최초 합격자들이 내신 성적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교과 100% 전형이었다면 합격했을 교과 등급 1배수 학생들은 1점대 초중반의 성적이 주로 분포해 있지만 실제 최초 합격을 거둔 학생들은 1점대 중후반의 성적이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타 학교로 합격자들이 빠져나간 뒤 최종 합격자가 아니라 아예 해당 전형이 최초 합격자라 면접을 통해 내신을 뒤집은 학생들이 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점 초반대 학생들이 마음을 바꾸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을 확률도 간과하면 안 되겠지만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전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 응시율이 높은 전형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 전망됩니다. 지원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1단계 합격을 한 5배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2단계 전형이 진행되니 학생 간 내신 격차가 적습니다. 비슷하게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되니 2단계에는 정말 면접이 20% 이상이 기능을 하겠죠. 또 지원을 하기만 하면 누구나 면접을 볼 수 있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 단계형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도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면접에도 자신을 갖고 있다거나 면접을 철저히 준비할 각오가 된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학처 측에서도 1점대부터 4점대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모이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1단계를 거쳐 선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면접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무리 타 지원군에 비해 성적이 높은 축이더라도 학과에 대해 잘 모른 채 성적 맞춰서 해당 학과에 지원한 것이 티가 난다거나 타 대학으로의 진학 의지를 숨기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고 진로 방향성도 맞는 타 지원자에 의해 합격 순번이 저 멀리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국제사무학과나 사회학과는 기존에 1.7등급에서 1.8등급 정도의 입결이 잡히는 과였는데 2024학년도에 갑자기 입결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집 단위들의 경우 2등급대 또는 2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이 희망을 걸고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추천 인원도 늘어났으니 전형이 전반적인 경쟁률 자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팀장이 사실 이렇게 지난해의 입결만 보고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디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2024학년도 입결뿐 아니라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입결까지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당부해드릴 점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어느 정도 생활기록부나 본인이 실제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학과를 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전에 이 팀장과 면접을 준비하던 학생이 정말 생활기록부나 진로와 동떨어진 학과를 써서 면접을 준비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해당 학과를 왜 쓴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결과 지난해 입결 자료를 보니 원래 지망하는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내에서 가장 입결이 낮아서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학나노과학과 같은 초인기 모집 단위의 성적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지원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유사한 모집 단위에 돌려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합격 라인 언저리에 있는 것 같다면 차라리 면접을 찢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관심이 있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이 팀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합격 라인을 잡을 땐 부디 3개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도 꾸준히 서류 100%의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던
있지만 올해 약학부 약학전공 및 약학부 미래산업 약학전공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합 5에서 4합 6으로 완화되었습니다. 4합 6 역시 만만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4합 5보다는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학 및 탐구 영역의 과목 제한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입니다. 이 팀장이 입시 핵심 용어 총정리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듯 최초 합격자는 말 그대로 전형에서 최초로 합격을 한 인원을 의미하고 최종 등록자들은 추가 합격으로 인해 다른 대학으로 인원이 빠져나간 뒤 최종적으로 해당 대학이 해당 모집 단위에 실제로 등록을 한 인원을 의미하며 합격자들은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를 더한 대학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합격 번호를 받은 인원을 의미합니다. 인문계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합격자들이 등급이 넓게 퍼져 있는 것에 반해 자연계열은 1등급에서 2등급 중후반 정도로 합격자들이 내신 등급 폭이 좁은 편입니다. 사실 3등급에서 5등급 때 합격자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인문계열은 외고, 국제고 및 자사고 등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고 자연계열은 거의 일반 고등학교 위주라고 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여자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여학생 수가 적기도 하고 두 번째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보통 수능에 잘 응시하지 않는 편인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자연계열의 경우 어느 정도는 종합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 입결을 보실 때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영향을 비교적 덜 고려하셔도 되고 반대로 인문계열 모집 단위 입결을 보실 때는 특히 평균 등급을 보실 때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독어 동문학과 등 어문 계열에서 내신 성적이 저렇게 낮게 형성된 이유는 대개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이겠죠. 전체 입결을 보시면 의학과 약학부라는 강력한 메디컬 전공과 생명과학부, 뇌인지과학부 등의 생명 관련 모집 단위가 입결 최상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메디컬을 지망하다 돌린 학생들이든 원래 생명 쪽에 관심이 있던 수험생이든 간에 수험생들에게 생명 관련 모집 단위 인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일단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며 경쟁률이 오른 모집 단위도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에 의해 경쟁률 수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작년에 킬러 문항 배제나 N수생들이 증가 등 수능에 대한 불안 요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피해서일 수도 있고 여자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떨어진 여학생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갈 때 자연계열 모집 단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6에서 2합 5로 유의미하게 완화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감은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에 의해 이전보다 내신과 비교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용이해져서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 확률 높아지겠지와 같은 접근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 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올해 단계형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신이 비슷한 1단계 합격자들끼리의 경쟁이 되어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이에 따라 생활기록부 또는 평소 본인이 관심사와 너무 지나치게 동떨어진 전공에 지원하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입결을 고려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지원 모집 단위를 결정하더라도 지난해의 입결만이 아니라 3개년 정도의 입결은 모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지원 전략을 다르게 짜는 것이 좋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 여러 이유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보다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대학 전체의 모집 단위를 봤을 때 여자대학교 특성상 인문계열에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보다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서 인문계열은 3합 6, 자연계열은 2합 5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자연계열에서 수능 필수 과목 지정도 해제되었으니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용이해져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는 서류가 전형 합격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면 인문계열은 아직은 어느 정도 합격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향 지원을 고려하는 인문계열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